요즘 SNS를 가보면은 추미애 장관을 많이 비판합니다. 왜요? SNS 가봐! 나한테 묻지 말고. 저 SNS 잘 안 해서. 간단히 말하면은 추미애 뭐하냐예요. 예초에 싫었던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이 목소리가 없으면 추미애 뭐하냐. 아, 그럴 수 있죠. 오해할 수 있. 내 눈에 안 보이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뭐 어떤 표현까지 나왔냐면은 법무부 장관 체험 학습.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잘 봐봐요.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있죠. 김현미 비문이라고 그렇게 까였던 사람이 김현미 장관. 유은혜 비문이라고 그렇게 까였던 장관. 박영선 비문이라고 그렇게 까였던 장관. 지금 추미애 비문이라고 그렇게 까였는데 추미애가 비문이야? 친문이 추미애 장관을 정권교체 전에 민주당 당대표 만들어서 정권교체까지 시킨 당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희한하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법무부도 시류에 따라서는 때가 있고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막 장관 임명됐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를 막 끌어내고 그 전에 왜 그 윤석열 측근들 싹 물갈이 해주는 것까지 추미애 장관이 했잖아. 그러면 이슈가 잠복해 있는 상황에 총선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여기 추미애 장관이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 네. 근데 추미애는 지금 장관 체험학습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꼬는 거야 또. 워딩 보니 이천파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은 이제 국회가 열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국회도 바뀌어야 되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난 일단 보는데 검찰이 지금 이제 조국 장관 재판 얘기를 이따가 또 잠깐 하겠습니다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두자는 거지. 예. 수사검사는 그 논리는 난 맞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논리는 반대지만 난 성렬이 이런 말이 난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해왔던 이야기고 어제 김윤은 교수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 내가 얘를 수사를 했어. 얘가 유죄임을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도 똑같은 찌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제 수사검사가 따로 있고 재판검사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한 팀이야. 그러니까 그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가 유죄가 돼야 되는 상황을 계속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몰입하게 되고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 중에 하나가 수사검사와 이제 재판하는 기소검사를 따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요런 거는 나쁘지 않은 안인데 윤석열이 틀었지. 수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사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그러니까 기소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적인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기소는 검찰이 그리고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게 기본 원론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고. 근데 저는 이게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공보관이 잘못을 했든 어떤 뭐 비서실에서 잘못을 했든 어쨌거나 어떤 PR 활동, 그러니까 대중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정도를 비난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추미애 장관한테 하는 건 좀 과도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했고 그런데 선거 결과 180석을 달성을 했다면 이거는 선거 이전에 짰던 전략하고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반 정도는 확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짜놨던 기본 밑그림이 있는데 180석을 달성했다면 이거는 150석을 확보했을 때하고는 다른 방법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잠깐을 못 참고 뭐 장관은 뭐 하냐, 국회의원들 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좀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했으니까 검찰한테 수사권이 없어진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경찰한테도 수사권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사 개시는 검찰의 명령에 의해서만 했던 경찰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경찰도 검사를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사권 조정을 했던 거지 검찰한테 지금 수사권 빼지는 않았고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검찰한테는 기소권만 주는 게 맞는데 검찰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권을 몰빵을 해버리면 몰빵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단어 나왔어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뭐 수사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어쨌건 지금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수사를 안 해봐서 그런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법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든 간에 검찰처럼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이걸 줘야 되나요?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이게 뭔가 스텔스기처럼 조용히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지 검찰 출입 기자들처럼 무슨 이천 화재 현장을 가네 어쩌네 이런 거 시시콜콜 다 여기 바다 쓰레기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칭찬을 해봅니다. 이천파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잠깐 댓글창에 몰빵하지 말라고. 미안해요. 딴 거 안 들려요. 아이고. 근데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8일 오늘이 6일이고요. 내일 모레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방송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5시 시간대 시사 방송하는 시간대에는 이미 정경심 교수의 석방 여부가 결정 나 있는 시간이에요. 그날은 조국 장관이 재판에 출석을 처음으로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레기들이 또 사진 찍으면서 지지고 볶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는 데 있어서 뉴스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어. 결과가 나오면 좋게 나오면 보고 싶겠지만 그런 날이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당국대 의대 인턴 확인서 이 관련한 부분 재판에 정리를 제대로 안 해드렸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할게요. 간단히 말해서 그 재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조국 장관 딸이 당국대 의대 인턴 확인서는 거의 사실이다. 이게 결론은 재판이 그러니까 그 당시 공판이 끝난 뒤에 핵심이에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은 어떻게 알고 있지? 다 가짜다. 조국 장관 딸은 뭐 안 한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검찰 측 증인 목소리만 보도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 담당 책임 그 논문 지도 교수가 한 전체 증언의 취지는 그거죠. 조민양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그 당시에 논문에 기여한 것도 가장 컸다. 근데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걸 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게 내 실수다. 그리고 실수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논문을 활용해서 외국 대학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과하게 칭찬했다. 이게 내 실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민양은 이걸 가지고 진학하는데 활용을 안 했잖아요. 원래 서울대 의전원 갈려 떨어져고 안 썼는데 이 논문을 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지도 교수가 조민양이 외국계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추천서에 버금가는 평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9가지를 잘했는데 10가지 완벽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잘못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교수의 입장은 그거죠. 그게 처벌받을 짓이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것도 관례 같은 거잖아. 사실은 굳이 법정에서 따지겠다고 하는 게 과장은 됐지만 사실이야. 없는 사실을 만들지도 않았었고 요걸 갖고 특정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닌 사건. 근데 이거는 그냥 법적인 문제로 다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던 거고요. 이게 소위 통칭 입시비리라는 표현을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추천서는 원래 칭찬하라고 추천하면서 쓰는 레터인데 여기 추천서에 그러면 얘는 허드렛 일만 했고 뭐 이렇게만 써야 됩니까? 그런데 추천은 원래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서에다가 얘가 좀 모질라서요. 학교에 가면 힘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잖아. 이 교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기가 지금 과장돼서 칭찬한 걸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한 가지 뭐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 동생이 우리 집에 늦둥이라서 저희 회사에서 인턴을 시킨 적이 있어요.
구속. 그리고 다음 회사에 들어갈 때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추천서를 제가 써줬습니다. 구속. 저는 앞으로 국회의원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냐고. 제가 따져보니까 이 조민양하고 제 동생하고 동갑이에요. 그때는 다 그랬다고.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한영애고 학부모들 일어나라고. 문제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막 혼재돼가지고 막 이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체험 활동한 거. 그러면 이제 뭔가 뭐 초록도 나오고 뭐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혼재돼가지고 입시에 쓰이지 않은 것도 법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꽈서 복잡한 거지 쉽게 표현하면은 법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 문제를 굳이 법정에 갖다 놓고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는 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라고요.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입시비를 저질러서 간단히 말해서 조국 장관네 가족이 무슨 권력과 이런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불법으로 대학교를 보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고 노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국 가족한테 지금 털려서 나오는 건 한 가지도 없는 상태 아직까지도. 예. 그럼 당연히 정경심은 석방이 돼야 되지. 일단은 법적인 부분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을 시켜야 될 때는 저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나 수사를 하는데 증거인멸할까봐 도망갈까봐 시킨 거였다면 지금은 압색으로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확보가 됐다며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는 밖으로 나와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받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냉정하게 지금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게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냐는 거죠. 뭐 도주우려 못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못 갑니다. 어떻게 증거인멸 이미 다 했잖아. 증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 사안의 상당성, 범죄의 상당성밖에 안 남는 건데 이게 도대체 처음 지금 구속돼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열받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조국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경원을 넣거나 장모. 그것도 필요 없어. 길거리 지나가는 누구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털린다고.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자기를 살아온 세월에 있어서 검찰이 조국 장관네 식으로 털면은 위법적이지 않은 사항이 있어? 우리 방금 봤잖아요. 마차님 이게 바로 구속사안이 되는 거. 자기 동생 인턴 시키지도 않았으면서 시켜줬다고 저기 확인서 써줬지. 일은 했습니다. 구속. 1시간 일했는데 일주일 일했다고 써줬지. 그렇지만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철컹철컹. 맞아.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인권위를 이렇게 해요. 어제 그 김민훈 교수 인터뷰 나오잖아. 사냥. 사냥당하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나중에서야 내가 사냥당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주위 사람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 법조인을 거치지 않은 정말 선비 같은 선생.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검찰 개혁의 선봉이 될 것 같으니까 검찰 강도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한 가족을 해체시키는 과정. 이래도 됩니까? 지금 조국 장관 욕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질문하세요. 당신네 가족도 똑같이 털릴 수 있다고. 조국 장관 되니까 그나마 견디는 거지. 털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한 불법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야.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검찰에 대한 검찰 기소율이 0.02%가 안 되죠. 이 양반 있잖아요. 이 양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확 열받아가지고. 이 장영표 교수. 이분에 대해서 뭐 불법적인 압박도 어마어마하게 했더만요. 가족들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만요. 압박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협박이죠. 협박해가지고 막 불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법정에서 이게 사실입니까? 검찰이 그렇게 했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안 해. 그럼 뭐야? 긍정이잖아. 다만 긍정도 부정도 안 한 것이 법적인 책임은 가장 면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걸로 긍정의 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은 정 교수 측의 변호사가 장 교수한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편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었죠. 조사 중간중간에 변호인과 면담했던데 혹시 그 직전에 조사 중단했을 때 피의자로 전환해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장 교수님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했네 했어. 이거죠. 여기에서 하나 더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판사가 그 증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거듭 요청을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죠. 네,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재판부에서도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마차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진짜 불법적으로 압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출국 금지를 당할 사안인가요? 참네. 이렇게 치면 저도 출국 금지예요. 아, 그만 좀 합시다. 검찰. 나 같으면은 그 정도 자신 있으면요. 증거 확보했다며.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있다며. 했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방어권 충분히 행사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게 해줘야지. 다시 구속 연장한다고 그러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은 언젠가는 검찰이란 단어가 사라진 날이 올지도 몰라요. 계속 이러다가는. 받아들여야 돼.